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지영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가을 기온이 좀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부는 네. 바람이 좀 선선하거든요. 그렇죠. 네. 언젠가는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그냥 금방 또 이렇게 차갑게 바뀌네요. 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네, 오늘 주제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이볼라 바이러스. 네. 한국말로는 어떤 분들은 에볼라라고. 네. 한국 언론에서는 그냥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하죠. 네, 그냥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냥 네. 영어 하는 식으로 이볼라라고 그냥 하죠. 이볼라 바이러스. 네. 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관심이 많은 그런 바이러스인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너무 치명적이고 좀 죽은 사람들도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감염되면은 뭐 몸살처럼 아프다가 간과 콩팥이 망가지고, 네. 그 출혈, 밖으로도 출혈이 되고 내출혈이 되고 그래서 사망률이 50%에서 90%. 우와, 엄청나군요. 예, 굉장히 겁을 많이 주는 병입니다. 네. 하여튼 뭐 뉴스에 많이 이렇게 도배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특별히 그 서아프리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기니나 시에라리온 혹은 라이베리아 그리고 최근에 서아프리카에서도 큰 나라인 나이제리아 이곳에 이제 국한돼서 퍼지고 있는데 네. 이 숫자를 보면 좀 겁이 나는 것이 2014년 이해 들어서 한 3,000명 이상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 엊그제 현재 1,5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50% 이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이 1976년이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그 수단에 있는 어떤 강 이름이 이볼라였기 때문에 이볼라 바이러스가 됐는데 그 1976년부터 2013년까지 한 37년 동안 여기저기서 가끔씩 이제 창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7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됐는데 아이고, 네. 이번에는 몇 달 동안 한 1,500명 이상 지금 사망을 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소식에 의하면은 한 20만 명 정도 감염이 돼야 끝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매우 불길한 엄청난 거군요, 이게. 예. 지난 37년간 사망자에 거의 육박하는군요, 지금 보니까. 금년에 발병하고 죽은 게. 사망자가 와. 동안에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는 높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뭔가 또 뭐라고 그럴까, 숙주라 그러나 어떤 걸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바이러스는 그 동물에 있는데 동물 중에서 특별히 그 박쥐 중에 과일을 먹고 사는 박쥐가 있답니다. 네. 프루트뱃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그 프루트뱃 속에서 사는데 이 박쥐 속에 있을 때는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박쥐가 죽어서 누가 그 시체를 만지거나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제 그 정글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걸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합니다. 네. 아니면은 또 이제 이 박쥐가 그 과일을 먹으니까 이제 과일을 먹다가 이제 남겨놓은 거를 이제 다른 동물들 이제 원숭이들이죠 주로. 네. 원숭이들이 먹으면은 이제 그 원숭이들은 감염이 됩니다. 원숭이들이 감염이 되면은 박쥐와는 달리
사람처럼 아프죠. 아하. 그러다 또 원숭이들이 죽으면 혹시 그 동물들의 시체를 사람들이 만지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아마 사람한테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가 원래 박쥐 속에 들어있을 때는 무해한 바이러스인데 네. 이것이 원숭이 종류, 고릴라, 침팬지나 혹은 사람이 만져서 사람한테 혹은 원숭이한테 감염될 때는 이런 치명적인 병이 걸린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무슨 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그 시작이 원숭이라는 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원숭이가 걸리는 걸 역시 사람도 걸리는군요. 박쥐는 안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이 다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마 거의 뭐 그렇게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동물의 시체를 사람이 만져서 감염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그렇다면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경로는 또 어떤가요? 네, 이제 이것이 문제죠. 아프리카의 정글에 들어가서 누가 박쥐나 이런 고기를 시체를 만지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지는 게 문제죠. 근데 이 감염은 아마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 감염된 사람의 체액, 몸에서 나오는 액체, 이를테면 혈액이라든가 네. 대소변, 심지어는 땀이나 아니면 침이나 네. 정액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직접 사람의 몸에 닿을 때, 특별히 사람의 점막에 닿을 때, 그럴 때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이즈와는 달리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피나 아니면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염이 되고 그 사람의 땀이나 침을 통해서는 거의 전염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 이볼라 바이러스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어떤 체액이라도 땀이나 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인이 그것을 만질 때, 특별히 정상인의 이를테면 피부에 상처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 상처 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정상인의 입이나 이제 이런 그 점막 풀려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올 때 감염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가족 가운데 그런 감염이 돼 있으면 뭐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은 매우 쉽고 그렇겠네요. 또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감염된 것이 처음에는 그 이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한지를 모르고 사망한 사람의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몸에 많이 감염이 됐고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병원을 통해서 네. 병원에서 이제 그 이볼라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료진이 이제 그 사람을 진료하다가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매우 비극적인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감염 저게 상당히 치명적이네요. 이 침이나 땀이나 뭐 물론 혈액은 물론이고 네, 혈액, 대소변 물론이고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옮겨진다면 뭐 남녀간의 성관계에도 그 뭐 당연히 위험하겠네요, 그것도. 네, 그렇죠. 또 특별히 이 이볼라 감염이 됐다가 나은 사람도 그 정액에서는 한참 동안 그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성적으로 이제 감염이 됩니다. 아주 독종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직접 몸을 대거나 그 체액을 만지지 않는 이상 뭐 기침이라든가 뭐 공기 중으로는 전염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기침을 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기방울들이 많거나 이제 이럴 때 뭐 그것이 몸으로 들어오면 모르지만 네. 뭐 뉴스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그분들 상대로 일하는 분들이 온몸에 마치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이 마스크도 하고 이 앞에 그 플라스틱으로 눈도 가리고 다 온몸을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간에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되고 체액으로 전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참으로 이제 슬픈 경우가 뭔가 하면 이 아프리카의 지금 말씀드린 서아프리카의 나라들 다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생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사 오피스나 병원에 가시면 환자를 만날 때는 꼭 이제 장갑을 끼고 한 분 만진 다음에 이 장갑을 벗고 이렇게 하고 또 주사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찌른 다음에 꼭 버리죠, 주사 바늘을.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쓰고 또 쓰고.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간호사나 이 아픈 사람을 만지고 손도 어떻게 적당히 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네. 다른 환자들을 만지고 또 주사 바늘도 소독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어떤 데는 소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이게 이제 전염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고치러 가는데 병원에서 또 전염이 된다는 것 참, 어찌 보면 참 끔찍하고 불행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만, 미국인들이 2사람 감염돼서 미국 땅으로 이제 후송되어 온 뉴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선교사로 그 리베리아라고 하죠. 거기 네. 선동이 됐는데 그 빌리 그레함의 아들인 프랭클린이 그레함이 하고 있는 큰 세계적인 선교단체 서머리턴 펄스라고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감염이 됐죠. 감염이 돼서 그쪽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이제 마침 개발 중인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맞고 특별히 그 의사분 남자분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미국으로 후송이 돼서 두 분 다 네.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병원 제가 그 수련일을 했던 병원인데 네. 격리 입원이 돼서 8월 2일 날 들어가서 8월 19일 날 다 나아서 퇴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 나와서 퇴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조심은 해야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혹시 체액이나 이런 걸로. 네. 적어도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분들이 조심을 하겠죠. 그래야겠네요. 자, 그러면요. 그 2사람이 맞은 약은 이볼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직 그것을 확실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약을 개발을 하려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이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1차 검사 때 동물에 들어가 주로 검사를 하죠. 근데 아마 그것도 끝나지 않은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뭐 다른 약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약을 썼는데 이분 말고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대여섯 분 네. 치료를 받았는데 몇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반 정도는 사망하고 반 정도는 살아계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제 생각에는 이것에 걸리면은 환자 본인이 자기 몸이 스스로 이것을 이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약이 없으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그 영양도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수분도 공급을 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계속 영어로 말하면 서포티브 케어리라 그러죠. 이렇게 도와주는 네. 약은 없지만 계속 이제 음식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계속 뭐 아플 때는 진통제도 주고 뭐 이렇게 잠도 자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이 이제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받쳐줘야 하는 이제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그 똑같은 약을 받으신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 그래서 혹시 돌아가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기를 좀 가깝게 좀 사용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아직은 이제 이 2 의사와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맞은 거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고 네. 또 맞은 사람이 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근데 임상 실험을 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치료 주사약이 개발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 실험은 이 약이 독성이 있는지 네. 해로운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동물들에다 먼저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또 해로움이 있는지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를 또 시험을 하는데 네. 첫 번째 단계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너무 이제 사정이 급박하니까 사용을 한 것 같고 또 특별히 그 미국으로 후송되어 오신 그 두 분들은 이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나은 사람의 혈청 네. 그것도 맞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을 낫게 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약을 개발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직은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네, 아직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에 올해 들어서 사망률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몸의 힘으로 이제 싸우도록 돕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가 좀 건강한 사람은 좀 낫겠죠. 이제 의사나 간호사, 미국 사람들처럼 원래가 건강했던 분들은 그런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원래 잘 못 먹었다거나 영양이 결핍되죠. 그다음에 병약했다거나 특별히 면역이 약화된 사람들, 또 아이들, 노인들, 그러니까 본래 좀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죠. 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서포티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뉴스를 보셨지만 그 나라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로 못 가게 격리만 시켜놓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마을을 다 격리시킨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또 격리된 사람들 그 마을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환자는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자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네. 어떤 질병 자체의 의학적인 문제보다는 그래서 지금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976년에 처음 발견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뭐 이런 이볼라 바이러스 형태로 해갖고 이걸 주제로 한 영화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여러 개 나왔죠. 격리도 하고 막 군대가 출동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원숭이가 옮기는 거로 돼 있었어요. 네, 아마 이볼라 바이러스도 네. 원숭이도 감염이 되고 또 사람이 원숭이 시체를 만지다 보면 또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알려졌던 사실인데 이제 이번엔 사망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예. 또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러스의 종류와는 조금 달리 이 바이러스 미생물들이 변이를 많이 일으킵니다. 유전자의 DNA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데 좀 변종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 나라 얘기, 아프리카 얘기지만 뉴스에는 당장 여기서 뭐가 번져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됩니다만 이 미국에 사는 우리가 직접 걱정할 만한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껏 그 질병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서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 네. 쪽에만 지금 국한돼 있고 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 검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은 한 서너 나라에 지금 국한돼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프리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위생 방역 시스템이 없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혹시 어떤 환자가 미국에 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네. 하는데 아마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아직은 어떤 규제라든가 워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다, 네. 콩고나 우간다를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경보라든가 주의보 같은 것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또 불행한 것들 중에 하나가 1,500여 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120명이 의료 종사자들입니다. 그렇군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 근데 어떤 병원은 이 병원 직원 4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치열한. 병원 자체의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네. 문제가 뭔가 하면 이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병원에 다른 이유로 왔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네. 다 지금 그 동네 분위기가 격리되어 있는 분위기고 병원도 쉽게 말하면 아주 분위기도 삼엄하고 의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 수술 받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비상으로 C-섹션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숫자가 지금 이볼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많아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볼라 바이러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는 전 세계적인 그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타그마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지영 박사에게 알아봤습니다. 김지영 박사 병원은 253-588-0370, 588-0370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